코치님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약간 고관절이 안 좋아요. 얘기인데 어떻게 훈련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아킬레스건 쪽이. 병원에 가봐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안녕하세요, 더 코리아 스밍 송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영일 코치입니다. 제가 얼굴은 오랜만에 비치죠. 몇 달 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좀 연말이기도 하고 바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코치 생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맞춰서 남는 시간에 이제 촬영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생업이 먼저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동안 어쨌든 잘 지내셨죠? 네, 저희야 뭐 회사 일 바쁘게 하면서 이제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또 인스타 계정을 하나, 개인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거기 이제 수영 얘기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수영장 코치님이 인스타 360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다가 수중 하우징까지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음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이제 물속 영상을 좀 찍어서 코치님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약간 그런 컨텐츠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은 좀 요즘에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네. 요즘에는 거의 3달에 한 이틀 쉬었나요? 완전 바쁘게. 예, 바쁘게 하고 있고 네. 그 외적인 시간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애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클럽 팀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마스터즈반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팀, 뭐 프로팀 애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이렇게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 전용 컨텐츠를 올리고 있죠. 저희가 전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님이나 저나 이게 어디서 뭐 후원을 받으면서 만드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실비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만든 이제 유료 컨텐츠이긴 한데요. 수영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마스터즈 분들에게 좋을 만한 어떤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코치님께서 굉장히 알기 쉽게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을 재밌고 쉽게 요약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짧게 15분 얘기하는 것도 준비는 몇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컨텐츠 하나가 거의 최고 따지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이건데 그거를 핵심만 네.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핵심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이제 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고 실기적인 부분인데 먼저 코치나 수영을 연습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는 여기에 과학적으로 테크닉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는 전문 서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서적들이 이제 이해도 하기 힘들고 저도 몇 번을 봐야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논문이든 서적이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학습을 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게 네. 이 부분을 알면은 앞으로 공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목적을 갖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번역해서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 네. 쉽게 하니까 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지식은 설명할 때 완성이 되는구나라는 게 요즘 너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고생이 아니라 코치로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네. 오히려 저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준비 단계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픈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유로 컨텐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 내용을 넣는 순간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따로 홈페이지에서 글로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유로 컨텐츠에서 하는 내용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론적인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많은 학습 자료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주소는 댓글에다 달아드릴게요. 아직은 약간 가오픈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구경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수영인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네. 혹은 힌트를 얻어갈 수 있게 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하면서 정말 많이 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코치님 수업 언제 여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고소 그 질문이 많은데 그것 좀 말씀 좀. 일단은 이제 죄송한 말 네. 한마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일반인 대상으로 훈련하는 수업을 열겠다고 해가지고 선 예약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 선 예약을 주신 분한테 일일이 지금 메시지를 못 보냈지만은 행정상으로 그 수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언제 오픈될지는 모르지만은 또 한 번 더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토요일뿐만 아니라요, 우리 지도자들, 수영하시는 코치 선생님들, 특히 수영 강사님들 중에서 모든 걸 가르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 네. 일요일 날 열 거고요. 네.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소수 정예로 지도자들만 네. 모여가지고 그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질문 한번 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세 여중생 선세인데 최근 1년 넘게 정체기가 와서 또래들에게 따라잡혀서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자유형 200m 2분 10초대 후반, 400m 4분 50초대인데 50m는 30초를 1년 넘게 극복하지 못하는데 둘 다 균형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갈피를 못 잡네요. 현재 정체기 극복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걸지 좀 알려주세요. 전형적인 요즘 이제 중학생 선수들이죠. 네. 이 정도면은 아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질문의 요점은 정체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체기에서 되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좀 월등히 빨랐거든요. 네. 근데 그부터 이제 부상이 오고 슬럼프가 오면서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좀 공감이 가고요. 네.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400m부터 50m까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50m하고 400m는 다른 경기예요. 그렇죠. 다른 경기라서 네. 장거리면 장거리, 단거리면 단거리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기록을 이제 2분 10초, 뭐 4분 50초대 선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 기록대에 있는 선수들이 9분 짓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네. 기록이 더 향상됐을 때 그때 9분 짓는 게 낫고요. 극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1년. 그 단계마다 계속 그게 있어요. A, B, C가 있으면 B 마이너스에서 B 플러스 되는 건 되게 쉬워요. 네. 근데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 경계선 넘어갈 때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아마 그 경계까지 가고 그걸 체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글만 봐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테크닉이 정말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 다른 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아직 기록대가 더 줄여야 할 기록 일이 있으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안에 있는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집중을 못해서 나한테 오히려 실력을 뒤로 가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내가 테크닉을 신경 쓰면서 하냐, 아니면 그냥 버티려고 하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주 발생하는 부상부터 꼭 조심해야 하는 부상 부위도 궁금합니다. 네. 발목 부상도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는 아니에요. 발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수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부상이 오는 부위가 어디 같으세요? 어깨? 그렇죠. 어깨. 네. 그 다음은 발목? 아닌가? 일단 거의 대부분의 부상이 집중되어 있는 게 어깨 부분이죠. 네네. 그 다음에 뭐 허리도 있고 허리. 목도 있고 다 네. 있긴 한데 지금 발목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발목 자체도 부상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우리가 공을 차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부딪히지 않고 네. 내가 순수하게 하는 동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발을 너무 심하게 신었던가 그러면 부하가 너무 세가지고 부상이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발목이 아프신 분들 다 고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그쵸. 발목이 너무 많이 쓰이는구나. 네, 그래서 고관절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 통증이 발목에서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발목 자체에서 안 좋으면 그냥 그 치료받으면 돼요. 네. 근데 다들 발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수영 선수들이 발목이 아픈 사람이 고관절이 안 좋다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경험상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특이한 게 발목 중에서도 아킬레스건 쪽이 콕 집어가지고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발목의 전면부 쪽이 아픈 적은 많이 있거든요. 네. 핀을 너무 무거운 거를 네. 끼고 오래 했을 때, 특히 막 롱핀 이런 거 끼고 했을 때 이게 아킬레스건은 좀 아니면 수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 부분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의 부상은 어깨, 고관절, 무릎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는 고관절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증상이 있더라. 고관절이 아니면 발목 치료 받으시면 돼요. 네. 예. 저 그러면 이게 질문이 나온 김에 이 어깨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준비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준비 운동보다는 뭐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미 부상이 왔다 판단을 해야 돼요. 실 정도의 부상인지 아니면 보강 운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지. 네. 요 판단은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병원에 가봐서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상이 온다는 거는 근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네. 아니면은 관절이 이렇게 부딪히던가. 예, 그렇죠. 둘 중에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관절이 부딪히는 것도 어느 부분이 근육이 약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등 근육이 약하다? 그럼 라운드 숄더가 되죠. 네. 라운드 숄더가 된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이면 계속 충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라운드 숄더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보강 훈련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어쨌든 판단은 빨리 병원 가서 하시는 거고요. 네. 어쨌든 준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달 안에 피드백이 오진 않지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준비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부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선수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준비 운동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아는 게 수영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감사하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자유형 하이엘보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미 어깨를 다친 상태인데 직업에 관련돼서 수영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휴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상운동으로 어깨, 회전근개 운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큰데 현 상황을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재활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생계와 관련돼서 너무 절실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강사 아니면 생계니까 실업팀 선수 물론 이제 예측인데 네. 시즌은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요 본인이 하고 있는 테크닉에서 네. 혹시 충돌 효과나 아플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아픈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꾸 뭔가 이렇게 아픈 다음에 보강 훈련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내 테크닉이나 아니면 생활 패턴도 있거든요. 옆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는 습관이 있으면 분명히 어깨는 아파요. 제 얘긴데. 네, 그렇죠. 한쪽 어깨가 눌린 상태에서 아니면 네.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가 이미 편하다면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옆으로 자면은 당연히 어딘가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아픈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테크닉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아픈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하는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어깨 회전근개잖아요. 네. 이 방법은 뭐 유튜브만 뒤져도 너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등 하면은 우리가 부위가 크잖아요. 네. 스목은 하부도 있고 능형근도 있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디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어디 부분이 긴장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체크가 혼자서 불가능하다면 주변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 있잖아요. 네. 트레이너 분들한테 한두 번 체크만 받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아픈지를 찾고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근육 중에서 악한 타켓을 찾아내라. 그 다음에 그거를 보강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보강으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서 생업이고 뭐고 당장 멈추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병원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판단을 받아봐야죠. 네. 지금은 무조건 못 쉰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안 쉬다가 나중에 진짜 영원히 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를 찾아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자기를 분석해야 그 다음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병원에 먼저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동작 때문에 아프신지를 먼저 체크하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랄까 고질병으로 남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정말 수습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 병원 가가지고 좀 자기
몸 상태에 대한 객관화를 빠르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역도 선수, 단거리 육상 선수 같이 폭발적인 힘을 쓰는 선수들은 절대적인 훈련 볼륨이 신경계 피로 등을 이유로 작은 편인데 유독 수영 선수들은 스프린터들도 하루 운동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 하는 운동과 수중에서 하는 운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역도 선수와 단거리 육상 선수가 운동량이 운동이 작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네. 운동량이 작다가 아니라 아마 잠깐 뛰고 쉬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아. 잠깐 뛰고. 왜냐면 그만큼 폭발적으로 힘을 쓰고 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 운동량이 적은 건 그렇죠. 아니죠. 예. 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지상훈련이 수중훈련보다 신경기 피로가 상당히 세요. 그렇겠죠. 뭔가 예, 부력 예. 때문인가요? 우리가 수영이 좋은 이유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이 왜 운동에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나오는 답변은 이게 뭐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감이 덜하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수영보다 지상훈련이 몸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세요. 그것 때문에 살짝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도는 한 3초, 그리고 단거리는 한 11초 정도에 끝나죠. 네. 예, 물론 이제 초엘리트 선수들. 네. 수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단거리여도 20초 운동이에요. 단거리와 역도보다는 지구력이 조금 가미되는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배영 비트킥 타이밍 맞추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유형 알려주실 때는 특정한 박자의 한 가지 타이밍만 집중해서 연습하라고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영 비트킥은 뭔가 알려주는 영상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딱 이거다 싶은 포인트를 못 잡겠네요. 배영을 포인트를 잡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제가 임팩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나세요? 네네. 예, 물을 딱 걸리는 누군가는 여기서 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그 지점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살짝 선수들마다 살짝 차이는 나요. 근데 자영에서 제가 이 박자 맞출 때 그냥 한 박자만 집중해야겠죠. 배영도 네. 마찬가지예요. 배영도 손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입수가 되는 순간에 반대쪽 다리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거의 여기서 오차 범위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오른손이 넘어갈 때 오른발 차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넘어갈 때라는 게 여기서 넘어가는 건지 네. 여기서 넘어가는 건지 똑같이 넘어갈 때라고 이 표현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찰나에 바뀌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는 없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장 근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손이 입수하는 순간에 반대쪽 다리 내가 차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손이 이제 넘어가서 물잡기 하기 직전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딱 손이 손가락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네. 왼쪽 손은 거의 피니시가 끝나는 지점인 거죠. 근데 거의. 그러면은 약간 롤링이 돼 있는 상태이겠네요. 가슴 앞에까지 롤링이 들어가지 않다가 네네. 점점 가면서 롤링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깨가 돌리기 들어가는 순간에 네. 다리가 차진다. 네. 반대쪽 다리가.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빠를 거예요. 선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어폐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 어깨가 들어갈 때 왼쪽 다리가 차진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맞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킥을 한 번에 맞히죠. 두 번에 맞히는 방법도 있어요. 넘어갈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손이 내 눈까지 왔죠. 네. 그러면 오른발, 왼발을 동시에 오른발, 왼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왼발은 똑같은 타이밍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아. 연습해도 하나의 방법인데 타이밍은 상당히 감각적인 거고 개인 따라 살짝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인 박자는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은 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타이밍을 알았어요. 저희가 알았다는 건 지금 이론적으로만 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은 그 타이밍을 코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테크닉을 처음에 잘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를 수영장에서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면서 그 속도에 맞는 타이밍을 점점 찾아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혹시 그 수영장마다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수영장도 있지만은 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내가 만약에 오른쪽 타이밍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다리에만 오리발 끼기. 네, 던지는 느낌과 오리발 낀 다리 있죠. 네. 왼쪽 다리를 차는 느낌 있죠. 그 느낌만 계속 가져가면서 수영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오리발 반대쪽으로 끼고 반대쪽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선수들은 종종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